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글로벌 시장 상황 그리고 가상자산 이슈들까지 모두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유럽 중앙은행이 오는 7월과 9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긴축 우려가 강화되면서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CNBC 등에 따르면 20일은 이날 인플레이션이 중대한 도전이 되었으며 이를 일으키는 동력이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The Governing Council announced it intends to raise its key interest rates by 25 basis points at its July meeting. 이사회는 기준금리 중 우선 일반은행이 ECB의 자금을 예치할 때 주는 이자인 예치체제 금리 초점에 맞춰서 7월에는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the ECB expects a further hike at the September meeting. 9월에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중앙은행은 연말에는 이 대포 금리가 제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7월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은 이는 2011년 레피 금리 인상 이후에 11년 만에 일어나는 첫 금리 인상이 됩니다. 만약 연속 인상으로 대포 금리가 연말에 제로가 된다면은 이 금리는 2014년 이후에 잠겨 있었던 마이너스권에서 8년 만에 벗어나는 시그널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유럽 중앙은행 이사회는 이어 내달부터 통합팽창의 경기 부양 프로그램인 채권 매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유로존 중앙은행은 그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충격에서 유로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각국의 국채 그리고 기업 채권을 대량 매입해 왔었는데요. 현재 이 매입 채권 자산 규모가 8조 6천억 유로, 원화로는 약 9,009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또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7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을 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유로존 19개국의 5월 인플레이션이 8.1%로 집계가 되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유럽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입니다. 2%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수치 굉장히 크게 상회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요인으로는 이 페드의 통화 정책 회의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3월 페드는 2018년 말 이후 처음으로 25bp를 올린 데 이어서 지난 5월에는 50bp 인상이라는 빅스텝을 밟기도 했었죠. 또 현재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8%가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FOMC가 기준금리를 5월과 같이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현재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수차례에 걸쳐서 6월과 7월의 정례 회의에서는 50bp씩 올리는 게 적절하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또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총재 은행도 이에 동의하면서 이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과의 면담한 자리에서 물가를 반드시 낮춰라라고 압박을 한 게 알려지면서 파월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자산 시장에 끼쳐지는 악영향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위축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해 4분기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시작해 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재무 설계 자문 기업인 드비어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나이켈 그린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Bitcoin investors have reasons to be cheerful after the cryptocurrency has snapped the longest weekly downtrend in its history. 이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적인 긴 하락장,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이유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방적인 약세장의 끝이 보이는 게 아닐까 하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해당 이유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4분기 때는 상승 랠리를 펼쳐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또 그는 암호화폐 역사상 비트코인 주봉이 9주 연속으로 음봉이 마감됐던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 가격 회복은 곧바로 시작될 것 같다라고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또 내부자들이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지금이 이 약세장의 바닥이 근접했음을 암시한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내부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를 창출하고 또 합리적인 가치의 보유 지분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들은 다시 리스키한 자산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올 4분기 비트코인은 상당한 반등을 동반한 강세를 나타낼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달러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달러를 발행을 했고 덕분에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은 더욱더 밝아졌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올 연말 비트코인의 랠리는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로 보다 탄탄하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연말을 기대하는 전망도 있지만 이 비트코인의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추가 하락을 암시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윌리우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주기적 바닥에서는 비트코인의 보유자의 60% 이상이 손실을 볼 때 비로소 진정한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47%만이 이 손실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Bitcoin is attempting a bottom structure which has not yet confirmed. 한마디로 이 비트코인의 바닥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특히 비트코인은 기관들의 대량 매수를 보고 있으나 아직 가격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트레이더 대다수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시 환경을 고려해서 더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전달드린 것처럼 이 윌리우도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전보다 약화될 경우 미국 연준은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탓에 시장에서는 더 큰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비트코인을 25달러에 팔아도 사지 않겠다 혹은 이 일론 머스크보다 재산이 적다면은 암호화폐는 투자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이 세계 투자 전설이자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이 있었죠. 이렇게 비트코인을 둘러싼 억만장자들의 논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기존 통화수단을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과 또 내재 가치가 없는 상품은 금융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전 세계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화폐 설문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전 세계 억만장자 6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30% are directly or indirectly invested in different crypto assets. 무려 30% 이상의 억만장자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며 응답자 가운데 80%는 재산의 10% 정도를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또 그중에 3%는 무려 재산의 50% 이상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는 비트코인 비관론에서 낙관론으로 입장을 바꾸는 억만장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이자 억만장자인 기업가죠. 마크 큐번이 예전에는 rather have bananas than Bitcoin. 비트코인을 가질 바에는 차라리 나는 바나나를 가지겠다라는 발언을 남길 만큼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비관론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자 가상화폐 투자는 주식, 또 채권 투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현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개인 의견을 다시 선회하기도 했었죠. 이 외에도 튜더 인베스트먼트 설립자인 폴 튜더 역시 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이런 글로벌 IB들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들을 확장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비욘세 남편이자 세계적인 랩스타 제이지와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가 이 암호화폐 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아카데미를 출범했습니다. 잭 도시는 비트코인 아카데미에는 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전해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The vision of Bitcoin is that it doesn't have barriers, but lack of access to financial education is a barrier. 이 비트코인 자체가 장애물이 아니라 이 올바른 경제관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물이라면서 비트코인은 아프리카와 중남미와 마찬가지로 미국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강력한 도구를 보다 잘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이즈와 잭도 씨가 설립한 비트코인 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은 뉴욕 커뮤니티에서 시작해서 향후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방적인 글로벌 상황 그리고 가상자산 이슈들 모두 살펴봤습니다.